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창군 의회 의원 2명이 당 윤리심판원 회의 끝에 제명당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 학교마다 학부모회 운영이나 학부모 학교 창업 지원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 윤준병 의원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남편과 친척을 상대로 140억 원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창군 의회 의원 2명이 당 윤리심판원 회의 끝에 제명됐습니다. 제명 이유를 두고 갖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5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고창군 의회 의원 2명과 이와 관련된 당원 2명을 함께 제명했습니다. 제명을 당한 의원은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의원입니다. 최 의장은 부정청탁 및 성희롱 등 윤리규범 위반으로, 김 의원은 품위 유지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등 윤리규범 및 당규 위반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관계자가 밝힌 제명 이유를 살펴보면 최 의장과 친구 사이인 A씨는 동료 의원의 가족인 B씨에게 의장 선거를 앞두고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돈을 건네받은 B씨는 최 의장이 선출되면 1,0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미란 의원은 2년 전 동료 의원이 자신을 성희롱한 증거를 확보했고, 지난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후보를 찍도록 그 증거물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전북도당 차원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나온 관계자 진술일 뿐 사법기관의 법적 처벌이나 처분을 받은 사안은 아닙니다.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체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그걸 근거로 하는 건 아니고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니까. 최 의장은 부정청탁의 경우 해당 내용으로 돈을 주고 받은 당사자를 대상으로 경찰 조사가 이뤄진 사실은 알고 있지만 내사 종결됐고 자신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당 제명 결정에 대해선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처분이라는 입장입니다. 내사 종결 무혐의 처리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내가 뭔 일이 있으면 경찰서 한 번이나 나를 불렀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저는 중앙당에 재심 요구를 할 거예요. 취재진은 김미란 의원에게 당 제명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두 의원이 당 제명에 대해 일주일 안으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한 판단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내립니다. 한편 최 의장은 이번 주 내로 입장을 정리한 이후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어 제명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 윤준병 의원 재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지난 4일 윤 의원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당원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북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11만 6천여 명에 총 3천여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면적직불금 농업인이 7만 8천 명에 2천억 원, 소농직불금 농가가 3만 7천 호에 450억 원입니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자금을 받아 이달 안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 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 10달째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상승폭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신문은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전북 지역 아파트 가격은 지난 1월부터 매주 0.03%포인트에서 많게는 0.09%포인트씩 상승하며 10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첫째 주부터 0.15%포인트가 오르면서 전주보다 상승폭이 더욱 확대됐다는데요. 올해 들어 누적 상승률도 1.49%로 마이너스 3.96%를 기록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 가격도 요동치고 있다는데요.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았던 지난 10월, 매주 0.06에서 0.09%포인트씩 가격이 오르다가 이달 들어서는 0.18%로 상승폭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성수기를 맞은 탓도 있지만 초저금리 시대 지속과 임대차 3법 시행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 학교마다 학부모회 운영이나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한 학습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회의 현장 실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교육청 회의실에 일선학교 학부모회 대표들이 335 모였습니다. 학교별 학부모회 대표들은 코로나19 여파로 학부모회의를 개최하지 못하면서 학습 정보 공유나 새로운 교육 정책 제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합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소규모 학교인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 사랑방이라고 해가지고 열리는데 그것도 지금 자주 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학부모하고 서로 소통이 불가능한 게 좀 어려운 게 많은 것 같고요. 또 오늘 와서 보니까 비대면 회의라는 게 있어서 저희도 좀 시도를 해보면. 이런 가운데 학부모 대표들은 학부모들 간 학습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대안책 찾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기업이나 단체에서 사용하는 온라인 회의 방식을 통해 그동안 중단됐던 학부모회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만나야만 했었던 상황인데 코로나를 통해서 못 만나도 비대면이어도 충분히 회의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또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상황으로 이번엔 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북도교육청도 이처럼 코로나19 여파로 학부모 회의를 열지 못하는 곳을 찾아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회의 방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학부모님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는 그런 한계점을 보고 저희가 효율적으로 학부모회를 운영할 수 있는 비대면 회의를 계획을 해서 컨설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부모회 참여나 학습 정보 습득이 어려워진 상황. 학교 구성원의 한 주체인 학부모들이 학습 정보 공유와 교육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방식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남편과 친척을 상대로 거액의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41살 A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남편과 친인척 등 8명에게 선박 보험료를 대신 내주면 높은 수수료를 주겠다고 속여 147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5억 원 상당을 투자했던 A씨 친척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화장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남원에 제조업체 코빅스가 공장을 짓고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코빅스는 노암산업단지 3지구에 지난해 9월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총 사업비 170억 원을 투입해 기초 화장품과 헤어 관련 제품 생산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이 업체는 연간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시제품 생산에 나섰으며
신규 고용도 70여 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읍천을 사이에 두고 벚꽃로와 천변로를 연결하는 달하다리가 개통됐습니다. 다리는 길이 73m, 폭 35m의 4차선 차도와 폭 10m의 인도교로 건설됐습니다. 시는 달하다리가 서부산업도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시가지 중심 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게 됐다고 예상 효과를 밝혔습니다. 달하다리 개통으로 시내 구간의 도로 접근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다양한 행사와 공연을 즐기는 문화와 소통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0 도시재생 청년 해커톤 행사가 정읍에서 열립니다. 해킹과 마라톤이 합쳐진 해커톤은 짧은 시간 동안 기획자와 개발자가 협업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연입니다. 정읍 도시재생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황토현 권역 어울림센터에서 도시재생과 청년 창업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임실군은 쌀값 안정과 농가 경영을 돕기 위해 공공비축미국 1,800톤과 태풍 피해벼 전량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올해 3차례 태풍으로 벼 쓰러짐과 여름철 계속된 집중호우로 백수와 병충해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태풍 피해를 본 벼 전량을 사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벼 매입 직후 조곡 40kg당 3만 원의 중간 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며 나머지 차액은 매입 가격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임실군이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김장 세트 주문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실군은 비대면으로 열린 제5회 김장 페스티벌에서 온라인상에서 김장용 절임 배추와 양념 등 김장 세트 86톤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당초 50톤을 판매 목표로 정했으나 지난달 5일에서 30일까지 주문이 폭주해 86톤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판매량 41톤의 2배를 넘는 양으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접수된 물량은 12월 5일까지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 배달됩니다. 순창군이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제를 운영합니다. 순창군은 군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 보상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사고 사망과 익사사고,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내 교통사고 등 18개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창군 보건소 입구에 호흡기 전담 진료소가 들어섰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진료소에는 음압 시스템과 공기청정기, 소독 장비 등이 마련됐습니다. 환자 사이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는 예약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진료소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569개 8,551로 전화하면 됩니다. 청년과 마을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행사가 부안에서 열립니다. 각기각색의 소풍 행사장에는 주민들의 사진이 전시되고 농부 솜씨 뽐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이번 행사는 주민 주도형 농촌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7일부터 8일까지 곰소염전 인근에서 이루어집니다. 변산반도를 보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해변 보드미가 출범했습니다.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 국립공원 사무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한 결과 모두 203명이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해변 관리 역량 교육을 받고 자연 보전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남원시 향토박물관이 만복사제에서 출토된 유물을 다음 달 9일까지 전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980년대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연화문 수막새와 귀면문 안막새 등 유물 50여 점을 선보입니다. 만복사지는 남원시 왕정동에 있는 고려시대 절터로 사적 제349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